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아주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는 중형 하이브리드 SUV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리고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 두 종을 나란히 놓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리고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SUV 시장에서는 거의 인기 최고점에 달해 있는 상황이죠.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풀체인지 모델로 기존 버전 대비해서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엔진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그런 모델이었어요. 게다가 그렇게 바뀌고 나서 소렌토가 만년 2등이라는 중형 SUV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현재 국내 시장에서 1위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으로 변모했죠. 그리고 현대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산타페 TM까지만 해도 소렌토를 압도하는 그런 판매량을 보여주지만 이 탑캔치라고 부르는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넘어온 이후에는 소렌토한테 왕좌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아쉽게도 약간 2등으로 전락한 그런 차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관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더 낫지, 얘가 훨씬 더 나아. 전체적으로 약간 날렵해 보이면서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얘는 판매량이 이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한 몇천 대가 내려갈 정도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로 고를 때 연식별로 조금씩 변경된 점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기존에는 요 가운데에 동그란 기아가 들어가 있고 요렇게 생겨있는 이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신형 엠블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차이점이 있다는 거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산타페도 이렇게 생겨서 인기가 정말 없을 거다, 막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려갔을 거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막 시장에 남아 돌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정말 가성비 모델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체에 차량이 한 400대 정도가 있는데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한 대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 한 대도 이미 계약이 된 상태예요. 오히려 중고차로 오니까 이런 차량들도 생각보다 인기가 꽤나 생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렌토의 앞모습이냐 산타페의 앞모습이냐 라고 하면은 일단은 피디님부터 한번 어느 차량이 더 마음에 드는지 카메라를 한번 돌려봐 주세요. 아, 그렇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더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 뭐 디자인은 도로에서도 많이 보여서 잘 알아. 다른 거 알려줘, 다른 거. 그쵸. 디자인에서는 사실 뭐 우열을 가릴 거 없이 소렌토가 대부분의 분들이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실내에서 차이점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이 실내의 차이점들을 보고 어떤 차가 나한테는 좀 어울릴 만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부터 실내에 어떤 옵션들이 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형 SUV다 보니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좋은 옵션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일단 통풍 시트라든지 내비게이션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아래 등급인 프레스티지를 넣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입니다. 저도 신형 소렌토를 굉장히 길게 한 번 주유로 1000km 타고 막 그렇게도 촬영을 했었지만, 저는 구형이 좀 더 좋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송풍구예요. 구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조절하면서 총 8개의 송풍구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데, 신형으로 오면서 요 송풍구가 4개로 줄었어. 그 위아래로 따로따로 컨트롤 할 수가 없게 바뀌었어요. 신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살짝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구형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총 3가지예요. 제일 낮은 트림의 프레스티지, 그 다음에 노블레스, 그 다음이 시그니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행만 하더라도 정차와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 트림에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이잖아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만 하더라도 가장 기본 모델인 프레스티지 모델을 선택하면 정차와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넣으려면 옵션을 따로 넣어야 돼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아니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고를 때는 가장 기본 트림에서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센스,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핸들에 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들이 있어요. 차로 유지 보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고 뭐야 이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로 유지 보조는 가장 기본 트림에서조차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이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를 반드시 넣어야 들어가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 트림 프레스티지를 선택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들어가 있고,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도 5인승, 6인승, 7인승 이렇게 여러 가지
시트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소렌토와 산타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늘 계기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을 이어 놓는다는 느낌 자체는 줬어요. 근데 산타페에서는 이 디스플레이가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하나가 있고,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이얼식 기어 시프트가 들어간 반면에 산타페는 이거 산타페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산타페에서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소렌토와는 다르게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게 좀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물론 10.25인치로 동일한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 뭐랄까 옛날 자동차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죠. 왜냐면 요즘에 들어서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통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구형티가 나는구나. 그리고 또 어디서 제일 크게 오냐면 센터 패널 이런 데를 보면은 버튼이 너무 많아. AVN 버튼, 공조 버튼, 또 트랙션 버튼, 또 통풍 버튼. 소렌토와의 제일 큰 차이점, 여기에 보면 버튼식 기어 시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식 기어 시프터. 이게 오인율이 생각보다 높다고 하거든요. 물론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는 차주님들은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랑 버튼식 기어 시프터랑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가 조금 더 낫지 않나? 현대도 소나타, 그랜저, 산타페 이런 애들에는 버튼식 기어 시프터를 썼지만 제네시스에는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를 썼어요. 그래서 산타페도 풀체인지를 하면서 여기다가 컬럼식 기어 시프터를 따로 넣어줬죠. 현대도 이제 인정을 한 거야. 버튼식 기어 시프터는 우리의 실수였구나. 그래도 버튼이 저렇게 다 나와 있어서 장갑 김손이나 이런 걸로도 잘 누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긴 하다. 맞아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이런 버튼들이 죄다 이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연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버튼류에 더 익숙하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튼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소렌토의 프레스티지는 제일 낮은 트림이지만 산타페의 프레스티지는 중간 트림이야.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은 트림이 익스클루시브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그 다음 캘리그라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산타페도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 트림에서는 차로 유지 버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만 정차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HDA1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지만 현대 스마트 센스가 안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HDA1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은 꼭 살 때 주의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하긴 뭐한데, 소렌토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 산타페보다 크기가 조금 더 커졌어요. 전장 차이가 25mm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런 데서 오는 차이점들이 살짝 있을 것 같고, 어찌됐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풀 체인지를 거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새롭게 탄생했다는 점, 그리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산타페 TM에서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냈다는 점, 여기에서 차이점이 살짝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타페가 아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씨가 마를 정도로 판매가 잘 돼? 감가가 그렇게 많이 됐어? 바로 여기서 그 지점이 나옵니다. 이 산타페가 소렌토에 비해서 약간 자잘자잘하게 살짝 부족해 보이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렌토보다 가격이 살짝 저렴하더라고요. 요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타페, 소렌토 하이브리드 버전들이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차량들의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나 차이 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도 출시된 지가 벌써 2020년 이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출시가 됐었고,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연식,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두 차량 중에서 과연 어떤 하이브리드를 골라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2024년 7월이니까 두 차량 모두 한 2021년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하고, 주행거리도 비슷하다고 해서 한 4만 킬로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두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그리고 옵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한 3,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그것보다 한 100에서 200만원 정도 더 저렴한 한 3,300만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감가도 정말 안 되고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막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비싸면 대체제가 없나? 라고 하다가 눈을 돌리니까
얘가 디자인은 조금 이상하더라도 그래도 산타페인데 가격도 한 100에서 200만 원 더 저렴한데. 아니야, 그분들은 분명히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데 가격도 더 싸네 하면서 사셨을 거야. 그렇다고 하네요. 아니, 물론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고 가격도 한 100에서 200만 원 저렴한 게 아마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보러 왔다가 아니 하이브리드인 건 동일한데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네? 라고 하면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꽤나 많이 가져가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중형 SUV 하이브리드 두 차량을 한번 살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한 100에서 200만 원을 더 주더라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로 갈지, 아니면 난 그래도 한 200만 원 더 저렴한 게 좋아, 어쨌든 둘 다 하이브리드잖아, 둘 다 연비 좋고 둘 다 중형 SUV잖아, 그리고 산타페라는 이름값이 있는데 아예 200만 원 더 저렴하면 당연히 산타페 가지 라고 할지, 두 차량 중에 어떤 차를 고르면 좋을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각 영상마다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는 댓글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리본카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만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